지난번에 내란 속의 윤석열은 이승만의 환생인가 그랬는데 이번 시간에는 또 전두환의 환생의 성격도 있어요. 보니까 전두환과 윤석열을 합성시킨 사진도 돌아다니던데 전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1979년 12.12 쿠데타 세력하고 2024년 12.3 내란 앞잡이 군 장성들이 똑같아야 하는 행태가 단지 뭐냐면 그 당시는 5.0을 육법당이라 그랬어요. 왜 육법당이냐면 육사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뭐 정호용이나 이 당시 쿠데타 일으킨 세력들이 다 육사죠. 근데 전두환이 그랬다는 거죠. 저 우리 군인만 갖고 할 수 없으니까 저 서울법대 출신 중에 술 잘 먹는 애 좀 데려와 해가지고 이제 술 잘 먹는 서울법대 애들 몇 명 데려다가 전국을 운영하니까 그걸 갖다가 육사와 서울법대라고 해가지고 육법당이라 그랬는데 차이가 있다 그럼 요번에는 서울법대 윤석열이가 주도하고 육사 출신들이 그 똘마니가 된 법육당으로 바뀌었다는 것뿐인데요. 이 자존심이 없어요. 군인들이 이렇게 별 4개, 2개, 3개 달고 자기 장군들을 우러러보는 해병들한테 전 창피하지도 않은지 일본군 같았으면은 최소한 할복자살을 했을 겁니다. 창피하지도 않아요. 이거저거 떠나가지고 전국 경찰청장, 서울 경찰청장 아래 경찰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별 4개까지 갔으면은 자기 자존심, 명예 지키고 군이 명예 갖고 먹고 사는 게 되는 전쟁 나면은 적을 향해서 목숨을 던지는 거고 무슨 대단한 더 이상 영화 보겠다고 윤석열 계획이 성공했으면은 얼마 동안은 더 많은 권력 누릴 수 있겠죠. 그럼 전두환이 꼴 못 봅니까? 전두환이가 지금 자기 시신 화장한 6월 그거 하나 묻을 데가 없어서 지금 몇 년째 그 연희동 자기 집에 두고 있잖아요. 그걸 뻔히 보면서도 또 가담을 하니까 참 역사에서 아무것도 못 배우는 거죠. 12.12 신군부 쿠데타 성공했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갖다가 불법 연행을 했죠. 그러고 나서는 다 이제 중앙청 앞에 군대들 동원시키고 그 다음에 아주 이 전두환과 이 쿠데타 주역들이 아주 신나가지고 술 처먹어가면서 파티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틀 있다가 이 다 하나회들이 모여가지고 이 다 군사 반란자들이죠.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 합동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주 결단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이거 기소하려고 하니까 당시 검찰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똑같은 한통속이니까 그래. 그 육법당. 그러면 그 말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계속 주구장창 집권했으면은 맞는데 이미 60항쟁으로 전 국민적 항쟁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런데도요 검찰은 요 편 들어가지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말장난하다가 이 강단 있는 김영삼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하나회를 다 숙청해버리고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이 쿠데타 수괴들을 갖다가 기소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이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비상계엄 상황이었는데 5월 17일 날 제주도까지 포함하는 비상계엄을 이제 확대하게 되죠. 그러면서 5월 17일 날 불법적으로 당시 이제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그 김대중을 비롯해서 체포해가고 그 다음에 전격적으로 체포해서 보안사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YS나 이런 인물들은 가택연금을 시키니까 여기에서 이제 반발하는 민주화운동 시위가 일어나니까 이 발포로 해가지고 광주에서 이 숱한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이거 또 일어날 뻔했어요. 이 윤석열을 비롯한 이 김용현이 그 김한순은 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 자꾸 자기는 몰랐다고 변명하는데 별 4개 달고 변명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여인영이 방첩사령관 이들이 상황 유리하면 총 쐈을 인물들로 좀 봅니다. 그럼 이 비극이 또다시 발생할 뻔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삼청교육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온 국토를 갖다가 아주
공포 분위기 감옥으로 만들죠. 삼청교육대가 뭔지 아세요? 그냥 경찰들한테 할당 내려왔어요. 그냥 불량배라고 생각하면 잡아다 끌고 와라. 그 군부대 끌고 가서 고문하고 죽이고 해서 자살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분도 길 가다가 뭐 문신 있으면은 너 문신 있네? 여기 끌고 와 해가지고 끌고 가서 고문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노조운동 했다든지 민주화운동 했다든지 하면은 군부대 끌고 가서 이런 아주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데, 이때 이 유신 대통령 최규하 한심한 인물이죠. 나라 저쯤 됐을 때 유신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키려고 할 때 자기가 한 명 목숨 걸고 전 저지시키려고 했으면 저지했다라고 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때 일을 갖다가 증언하라 그러니까 항룡이 어쩌고 뭐 그 하는 거 보고 참 항룡 따지고 싶으면은 쿠데타 일으킨 세력한테나 하지. 그 다음에 국보위 상임위원장 전두환이가 일으켜서 엄청나게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끌려가 가지고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이 당시에 40이 아니라 50이네 김용현이라든지 하는 인물들이 윤석열의 계산대로 냈으면은 아마 50 때 군이 그렇게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50 때 군이 어땠는지를 제가 이 세층 86년에 국방위 회식 사건이란 걸 갖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김영삼 당시 이제 그 야당 총재가 그 당시 다 정치 규제자를 다 묶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산악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산에 올라가니까 뭐 등산하는 걸 갖다가 맡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산악회가 민주회복에 상당한 이 중심체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도동계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제 동교동계와 함께 민주화의 두 주축인데요. 그것도 우리나라가 절묘한 거예요. 만약에 상도동계나 동교동계 하나만 있으면은 한 명 쏴 죽이면 되는데, 한 명 쏴 죽이면 한 명이 또 있으니까 차마 이제 그렇게 못하면서 우리나라 민주화가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게 되는 건데요. 이 사진 보시면은 김영삼 대통령하고 이 김동영, 그러니까 김동영 의원을 갖다가 계속 쓰는 건 이 국방위 회식 사건하고 관련이 있어서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전두환 사진이 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악수하고 있죠. 이게 유성환 의원인데, 유성환 의원이 누구냐면 이 1986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다, 이 발언을 했다 그래서 구속된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누리는 민주주의가 그냥 누리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감옥 가고 하면서 그 대가로 누리는 게 지금의 우리 민주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유성환 의원이 그 대정부 질문에서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다라고 해가지고 구속된 그 유성환 의원을 1987년 6.29 이후에 면회가 허용돼 가지고 당시 이제 김영삼 야당 총재하고 김동영, 당시 김영삼 총재의 뭐 좌영우, 우동영 이렇게 불리던 그 최측근들이죠. 그 유성환 의원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하고도 잘 알았어요. 이분은 제가 예전에 한번 민주산악회 총회에 가서 강연한 적이 한번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제 강연을 듣고 아주 오랜만에 이제 쓸만한 강연을 들었다. 제 그때 민주산악회에서 한 강연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6.29 이후에 형식적인 민주화를 이뤘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어디로 가야 되냐,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요지의 강연을 했더니 유성환 의원이 마침 제 옆에 앉았는데 아주 이제 극찬을 하면서 자주 만나자 그래가지고, 당시 노병구 선생이라고 민주산악회 회장하던 분이 있는데 이분과 셋이 여러 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국방위 회식 사건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육군 장성들이 국회 간부들을 갖다가 이단협 사기로 후려친 사건이, 후려팬 사건이 국방위 회식 사건인데요. 그 배경이 뭐냐면, 1985년 2월 12일 날 총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 전국은 뭐냐면 민정당,
이 민정당이 절대다수 의석이고, 그 다음에 전두환 이쪽 신군부 세력이 야당도 있는 척 해야 되고, 다당제 하는 척 해야 되고, 삼권 분립이 있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에서 관제 야당으로 유치송이 총재로 있는 그 민한당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김종철이 총재로 있는 국민당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다 관제 야당들이에요. 그런데 선거 직전에 12일 날 선거인데 1월 18일 날 신한민주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이때 김대중, 김영삼,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김상현 의원인데요. 당시 이제 동교동계, 상도동계가 합쳐가지고 그 민추협이라는 민주화 추진협의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그 전 대통령은 미국에 망명가 있었기 때문에 이 김상현 전 의원이 그 민추협 공동의장 그 김영삼, 김대중이 두 분이 공동의장인데, 공동의장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이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죠. 그런데 그 전에 미국 망명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합니다. 85년 2월 8일에. 그래서 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는 이제 김대중 선생이라 그랬죠. 이 김대중 선생이 귀국을 하니까 뭐 이렇게 프랭카드도 걸고 경찰들이 엄청 감시하는데도 김대중 선생 귀국해가지고 그 옥상에서 그 이 건물 위에서 프랭카드를 내걸고 하는 상당한 이제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2.12 총선 때 만들어진 지 며칠 되지도 않는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지역구 50석과 전국구 17석, 그래서 합계해가지고 67석으로 제1야당이 되죠. 그래서 민정당 이중대인 유치송의 민한당은 35석밖에 못 해요. 그래서 거의 2배 가까운 득표를 하면서 제1야당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민한당에서 대거 탈당해가지고 의원들이 그 신한민주당, 신민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민당은 민주회복을 가장 강령에 최고로 이제 내걸었기 때문에 이 신한민주당 출신들은 이 민한당 의원들하고는 아주 달랐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방위 회식 사건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1986년 2.12 총선 다음 해에 당시 이 원내 총무가 민정당은 이색이고, 신한민주당은, 신민당은 김동영이고, 이 국민당은 이제 김용채란 인물인데요. 이때 국방외식 사건이 뭐냐면, 이 당시 어쨌든 당시 국회가 뭐 예산 심의권은 있으니까 이 군부에서 참모총장, 참모차장, 그다음에 이런 인물들이 군 예산을 좀 더 이제 따낼 목적으로 이 여야 그 실제 위원들을 갖다가 요정에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국방위 회식 사건에 참여한 인물이 박휘도 참모총장, 그다음에 정동호 참모차장, 이 중장이고 전두환 경호실장을 한 인물이죠. 그 이대희라는 인물도 주목해야 되는데, 인사참모부장을 했고, 그 다음에 구창회 육참총장 비서실장이 준장인데요. 다들 하나회라는 군내 사조직, 반란조직의 핵심 인물들이었죠. 그런데 이날 7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엄청 바쁘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국회를 무조건 비판하는 성향이 있고, 국회의원들은 무조건 비판하는 성향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전부 다 행정부와 언론이 합체해가지고 국회를 격화시키는 건데요. 이번에 국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셨죠? 그리고 제가 요 근래에 국회에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의원 모임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몇 번 우리 역사에 관해서 이제 그 강의하고 질의응답 한 적이 있는데, 아침 7시 반에 모여요. 이 국회의원들 같이 바쁜 직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7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아직
이세기 민정당 원내 총무는 안 왔고 이 김동영 신민당 원내 총무만 왔는데 아주 무골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1980년에 신군부가 들어가면서 보안사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엄청 당한 인물이죠. 그런데 가봤더니 그 7시 반에 가봤더니 이런 박희도 참모총장, 정동호 참모차장, 이대희 인사참모부장 이런 인물들이 있으니까 이 김동영 신민당 원내 총무가 힘 있는 거물들은 안 오고 똥별들만 먼저 모였구만. 강덕은 대단한 거예요. 이 당시 야당 한 사람들이 당시 군부정권이잖아요. 군부정권의 참모총장, 참모차장, 인사부장 이런 별들이 최고 별들이 모였는데 똥별들만 먼저 모였구만. 또 이게 다 이제 전원들인데 똥별들만 잔뜩 모였구만. 뭐 이렇게 했다는 말도 있죠. 그랬더니 이제 똥별들이 분기탱천했는데 이 당시 신한민주당은 민주화를 기치 내걸고 들어선 천명 야당이잖아요. 이거 그냥 이 말 듣고 후럽했다가 그다음에 전국적인 시위가 촉발할까봐 막 참고 있는데 이세기 민정당 원내 총무가 조금 늦게 왔어요. 정동영보다. 그러니까 이 정동호 육군 참모차장이 당시 집권당 절대다수의 집권당 이세기 원내 총무의 와이셔츠 이 깃을 잡고 이 김동영 총무에게 끌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소리가 거기 막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요정이니까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민정당의 남재희라고 당시 민정당에는 그 사회주의 성향의 인물들도 일부 들어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남재희 의원인데 남재희 의원이 이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손님을 초대해놓고 이따위 짓이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술잔을 갖다가 벽에 확 던졌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대희 인사참모부장이 뭐 태권도 4단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 다가가지고 2단 납차기로 확 후럽해가지고 얼굴에 피투성이가 됐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김동영 의원도 그 다음날 국회에 못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김동영 의원한테 누가 뭐 안 물어봤는지 김동영 의원도 이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해가지고 출근을 못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이 당시 이제 국방위 회식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이때는 내용을 보도 못하고 그냥 국방위 회식 때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짤막한 단신 보도만 했는데 이거는 사건 난 지 한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한참 이후에 93년도에 비로소 손님 불러놓고 패단이 신민 흥분 국회에서 추궁해가지고 뒤늦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 집권당의 원내 총무, 지금으로 치면 집권당의 원내 대표죠. 그리고 야당의 원내대표 이들을 갖다가 그냥 이 군인들이 끌고 다니고 이단협차기 후럽패고 이 시대가 좋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두환이가 12.12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시 계엄사령관인 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잡아다가 구금하고 바로 그 짓거리를 다시 하려고 세칭 이 충암파라고 불리는 하나회가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척결하니까 이 충암파라고 이들이 이제 군부를 장악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충암고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충암고 이사장이 다 이름을 다 자기네 학교 명부에서 판에 가고 싶다고 우리 충암고라 그럼 학생들한테 막 이제 사람들이 욕하고 한다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되죠. 지금 충암고 학생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들이 잘못이죠. 그런데 이 이상민이, 이 윤석열이 이태원에서 젊은 154명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아무도 책임지는 인간들이 없어요. 그 법조문 따질 일입니까? YS나 DJ 같으면 그날로 이런 사건 벌어졌으면은 행정자치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까지 내각 총사퇴해야 돼요.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 억울하게 한 젊은 나이에 이태원에 간 게 잘못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 무슨 일이 있어갖고 생일이 있어갖고 생일 파티 가서 술 먹으러 가서 이런 일 생겨서 죽었으면 이제 술 먹으러 가다 죽었다. 그러고 면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의 양심이 없는 종자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나중에는 쿠데타까지 내란죄 및 외환죄, 북한을 끌어들여 전쟁까지 하려고 했으니까 내란 및 외환죄까지 일으켰는데요. 다행히 이제는 이 나라가 상당히 성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쿠데타들이 실패를 했고, 그 당시 보니까 이제 이 군을 동원하려서 했지만 그나마 이 밑에 장군들이 실탄은 일부 가져갔지만 군인들에게 지급은 하지 않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선에서 끝났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쿠데타 세력들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 나오는 사람들이 공약으로 절대 중간에 사면복권 석방 이런 거 시켜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역사도 반드시 이런 쿠데타 일으키는 세력들은 다 감옥에서 생을 마쳐야 된다. 사실 우리나라가 사형 선고는 내리지만 집행은 안 하잖아요. 제가 여기저기 말 들어보면 그거 깨서라도 다 총살시켜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뭐 총살까지는 그렇더라도 다들 이들은 감옥에서 죽어가지고 시체로 나와야, 그래서 다시는 그걸 보고 이런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군은 군대로, 국군의 군은 적을 향해서 무장하고 총을 쏘는 거지 왜 국민을 향해서 자꾸 자기네 주인이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라고 했는데 왜 헌법 1조를 어기고 이런 내란범들에게 충성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 자성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런 쿠데타 세력들을, 내란 세력들, 외환까지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을 갖다가 확실히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운동들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이덕일 역사 TV에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아주 작지만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